혈압약 드시는 어르신들, 오늘 아침에 약 드시고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바나나나 오렌지 주스를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저녁에 약 드시고 된장찌개나 김치를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놀라실 수도 있지만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후반 남성분이 고혈압으로 10년째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TV에서 바나나가 건강에 좋다는 걸 보시고 매일 아침 혈압약과 함께 바나나 2개씩을 드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도 없고 어지러웠습니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드시는 혈압약이 칼륨을 높이는 약인데 거기에 바나나까지 매일 드시니까 칼륨이 너무 올라간 겁니다.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바나나를 드신 건데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혈압약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약마다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약은 칼륨을 높이고 어떤 약은 칼슘과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약은 나트륨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에 따라서 약 효과가 너무 강해지거나 반대로 약이 제대로 안 듣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신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약을 받으실 때 약사님이 설명해 주시지만 그 순간에는 다 이해하셨다가도 집에 가면 까먹으십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서 안심하고 드시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드시는 혈압약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봉지나 약통에 적혀 있는 약 이름을 보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약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첫 번째,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약 이름으로는 스피로노락톤, 아밀로라이드 같은 약들입니다.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 자체가 칼륨을 몸에 쌓이게 하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칼륨이 많은 음식까지 드시면 칼륨 수치가 너무 올라갑니다. 고칼륨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기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럼 칼륨이 많은 음식이 뭘까요? 바나나가 대표적입니다. 바나나 하나에 칼륨이 약 400mg 들어있습니다. 오렌지, 키위, 멜론, 아보카도도 칼륨이 많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특히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채소 중에서는 시금치, 고구마, 감자, 토마토가 칼륨이 많습니다. 견과류, 특히 아몬드나 호두도 칼륨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염소금,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염소금은 나트륨 대신 칼륨을 넣어서 만든 겁니다. 혈압 때문에 저염소금을 쓰시는데 이 약을 드시는 분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음식을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루에 바나나 1개 정도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문제는 매일 여러 개씩 과하게 드시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바나나 스무디 만들어 드시거나 저녁마다 고구마 2-3개씩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에이스 억제제나 ARB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약 이름 끝에 프릴이나 사르탄이 붙는 약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나라프릴, 라미프릴, 로사르탄, 발사르탄 같은 약들입니다. 이 약들도 칼륨을 높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약들을 여러 개 같이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칼슘 채널 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약 이름 끝에 디핀이 붙는 약들입니다. 암로디핀, 니페디핀 같은 약들입니다.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자몽입니다. 자몽 주스, 이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몽이 이 약의 분해를 막기 때문입니다. 약이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쌓이면 약 효과가 너무 강해집니다.
혈압이 갑자기 너무 떨어져서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자몽 하나만 드셔도 이 효과가 24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약 먹고 저녁에 자몽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드시지 마세요. 자몽뿐만 아닙니다. 석류, 라임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마멀레이드입니다. 빵에 발라 먹는 마멀레이드 중에 오렌지 마멀레이드는 괜찮은데 자몽 마멀레이드는 안 됩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네 번째, 모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조심하셔야 할 게 소금입니다.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약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짜게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음식이 대부분 짭니다. 김치, 된장찌개, 간장, 젓갈, 라면 이런 음식들이 소금이 정말 많습니다. 김치 한 접시에 소금이 2에서 3g 들어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하루 권장량을 넘어갑니다. 라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라면 하나에 소금이 4에서 5g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남기시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싱겁게 먹는다 고 하시는데 김치를 몇 끼 드시고 국이나 찌개를 드시고 젓갈을 반찬으로 드시면 그건 싱겁게 먹는 게 아닙니다. 국물이 있는 음식을 줄이세요. 국물 대신 물을 드세요. 김치도 하루 한두 접시로 제한하세요. 젓갈이나 장아찌는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장, 된장, 고추장을 음식에 추가로 찍어 드시지 마세요. 이미 간이 되어 있는 음식에 또 양념을 찍으면 소금이 2배로 늘어납니다. 식탁에 간장 종지를 올려놓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찍게 됩니다. 5번째, 술입니다. 술은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매일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압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술은 약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은 술을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하루에 소주 반잔, 맥주 1캔 이하로 제한하세요. 가능하면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술을 드실 때 안주도 문제입니다. 술 드시면서 짠 안주를 드시잖아요. 오징어, 땅콩, 치킨, 피자 이런 것들이 다 짭니다. 술로 혈압이 오르고 짠 안주로 혈압이 더 오르고 약은 안 듣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6번째,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에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립니다. 하루에 커피 한두 잔 정도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하루에 4-5잔씩 드시거나 에너지 음료를 드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믹스커피는 설탕도 많이 들어있어서 더 안 좋습니다. 7번째, 감초입니다. 감초가 들어간 한약이나 차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초는 혈압을 올리고 칼륨을 낮춥니다. 혈압약과 함께 장기간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한의사 선생님께 혈압약을 드신다고 말씀하세요. 8번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메가3, 홍삼, 코엔자임 Q10 이런 건강식품들을 많이 드십니다. 대부분은 혈압약과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드시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건강식품을 새로 시작하실 때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관리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봉지나 약 설명서를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세요. 거기에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읽으시고 나중에 기억 안 나시면 다시 꺼내서 읽으세요. 냉장고 문에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약 먹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정해두세요. 대부분의 혈압약은 아침에 먹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먹는 게 좋은 약도 있고 식사 후에 먹는 게 좋은 약도 있습니다. 약사님께 물어보시고 그 시간을 지키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오늘은 7시에 먹고 내일은 10시에 먹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혈압을 집에서 재세요. 혈압계를 하나 장만하세요. 요즘은 자동 혈압계가 5에서 1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정도 앉아서 쉬신 다음에 재세요. 그리고 수첩에 적어두세요. 날짜, 시간, 혈압 수치를 기록하세요. 병원 가실 때 이 수첩을 가지고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약 조절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은 하루에도 계속 변합니다. 한번 쟀을 때 높다고 놀라지 마세요. 며칠 동안 재보시고 평균이 높으면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는데도 혈압이 계속 140에서 90 이상이면 약이 안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약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넷째, 음식 일기를 써보세요. 귀찮으시겠지만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세요. 뭘 드셨는지 적어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소금을 얼마나 먹는지, 칼륨을 얼마나 먹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싱겁게 먹는다 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적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섯째, 외식을 줄이세요. 외식 음식은 대부분 짭니다. 짜야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슨 재료를 썼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식하실 때는 국물을 남기시고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세요. 여섯째,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혈압약을 먹으니까 이런 음식은 안 된다 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가족들이 식사를 준비할 때 신경 써줍니다. 며느리분들, 따님들이 효도한답시고 바나나나 건강식품을 사다 주시는데 고맙지만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일곱째, 여행 가실 때도 조심하세요. 여행지에서 식사하시면 대부분 외식입니다. 그리고 특산물이라고 젓갈이나 장아찌를 많이 드시게 됩니다. 여행 중에도 약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음식은 조심하세요. 여기서 하나 더, 혈압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혈압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약 먹기 싫어서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이런 이유로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겁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이 정상이 된 거지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 관리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약도 평생 드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싫으시면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체중을 줄이시고 운동을 매일 하시고 소금을 거의 안 드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셔야 합니다. 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어지럽다, 기운이 없다, 기침이 난다, 발목이 붓는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약이 안 맞는 걸 수 있습니다. 약을 바꾸면 됩니다. 혈압약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음식들. 첫째, 칼륨 보존성 이뇨제나 에이스 억제제, ARB 계열 약을 드시는 분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바나나, 오렌지, 고구마, 시금치, 저염소금을 조심하세요. 둘째, 칼슘 채널 차단제를 드시는 분은 자몽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셋째, 모든 혈압약 드시는 분은 소금을 줄이세요.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세요. 넷째, 술을 줄이세요. 다섯째, 카페인을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약은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드시고 집에서 혈압을 재시고 음식 일기를 써보시고 건강식품을 새로 드실 때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혈압 관리는 평생 가는 일입니다. 귀찮으시고 힘드셔도 이게 뇌졸중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혈압약 잘 드시고 음식 조심하시고 꾸준히 운동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친구분들께 보여드리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